국방 FM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를 듣고 계십니다. 국방 전문가나 화제 인물을 만나보는 국방 초대석 순서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넓은 세상을 여행하는 것은 삶의 여정에서 중요한 자산이라는 말씀을 제가 방송을 통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는 단순히 여행만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체류하면서 관광도 하고 또 일을 해서 약간의 돈도 버는 것 같습니다.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면서 현지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하는 학생들도 많다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워킹 홀리데이 제도를 활용하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외교부에서도 워킹 홀리데이 대학생 홍보대사를 임명해서 다양한 워킹 홀리데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군요. 여러분 이 시간을 좀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외교부 워킹 홀리데이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두 분을 초대해서 워킹 홀리데이 제도와 또 홍보대사로서 활동은 어떤 것을 했는지 자세한 얘기를 듣겠습니다. 나지환 외교부 워킹 홀리데이 홍보대사 그리고 이수미 홍보대사 두 분을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나지환 대사님. 네. 학생일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일 합니까 지금? 저는 지금 현재 한성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고요. 몇 지금 학년? 저 3학년입니다. 3학년. 지금.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홍보대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혹시 군복무는 어떻게 됐나요? 군복무 이미 갔다 왔고요. 저 2014년도 10월에 입대해가지고 누구나 다 아시는 27사단 이기자 부대 네, 신병교육대대 조교로 네. 근무했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전역하고도 누구나 다 하시는 하면서 부대 자랑하는 거예요. 다 누구나 남자들은 그러는 것 이거 같습니다. 홍보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야. 이수미 대사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경기대학교 관광이벤트학과에 재학 중인 4학년이고요. 4학년. 네, 저희 팀 서울 1팀 내에서 유일하게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유경험자로서 열심히 캐나다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캐나다를 갔다 왔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이 대사는 어디 갔다 왔다고? 저는 네. 호주 다녀왔습니다. 호주, 네. 호주, 캐나다. 네. 아, 저는 호주에만 그런 제도가 있는 줄 알았더니 지금 들어보니까 캐나다, 네. 호주 오는데 이게 답니까? 혹시 또 있습니까? 지금 엄청 많고요. 저희 영어권 국가뿐만 아니라 네. 뭐 뉴질랜드, 일본, 칠레 등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국가와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일본도 있고 칠레도 있고 그래요. 네. 모두 몇 나라? 거의 한 지금 23개국 이제 발효될 것까지 해서 23개국 그래요. 정도 되는 것 이게 같습니다. 홍보가 잘 안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얘기를 통해서 네. 많은 젊은이들이 또 그중에 장병 여러분도 이 방송을 많이 들으시거든요. 네. 꿈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보대사가 몇 분이나 됩니까? 몇 분이나 돼? 네, 워킹홀리데이 대학생 서포터즈인 워홀 프렌즈는 네. 올해 총 53명이 선발되었으며 네. 보통 6명이 한 팀을 이루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선발합니까? 네, 매년 한 기수씩 선발하고 있으며 올해는 7기가 활동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임기는 1년? 어떻게 됩니까? 임기. 원래는 6개월이라고 들었는데 네. 저희 때 지금 7기부터 약간 일정이 바뀌어서 네. 한 5개월? 4개월? 이렇게 그렇게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 네. 그렇군요. 자, 두 분은 어떤 계기로 워킹 홀리데이 홍보대사에 지원을 했을까요? 나지환 홍보대사부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 복무하면서 이제 제대 후에 이제 학교를 복학할지 아니면 뭐 휴학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해볼지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군대 네. 복무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생각이 난 게 워킹홀리데이였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워킹홀리데이에 관한 정보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가지고 조금 헤맸었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와 보니까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라는 곳도 있었고 네. 이제 그곳에서 유경험자로 이루어진 홍보대사를 이제 선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저처럼 이제 워킹홀리데이를 고민하는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좀 활동하고자 좀 네.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 대사님, 이수미 대사님은 어떻게 지원을 했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정말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워킹홀리데이와 관련된 많은 정보를 쉽게 얻으실 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렇게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넘어서서 생생한 경험담과 후기를 바탕으로 그렇지, 그게 중요할 네. 거예요. 제가 현지에서 배워온 모든 것들을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홍보대사를 선발할 때
지원자가 많으면 뭐 약간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험이랄까? 네네, 그렇죠. 어떤 점을 평가해서 선발했을까요? 네, 일단 1차적으로는 저희가 신청 서류를 받았는데, 거기에 워크프렌즈 지원 동기, 활동 계획,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느낀 점, 경험자로서 예비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에게 어떤 정보와 조언을 전달하고 싶은지 등의 내용을 작성을 했고요. 2차적으로는 5분 정도의 짧은 영상을 업로드해서 네, 그중에 선발이 되어 네,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사님 말씀 잘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필요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막 열정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호주 다녀왔다고 그랬죠? 네. 나대사? 네. 거기서 무슨 일 했어요? 저는 그 이제 얘기 좀 들려주세요. 저는 2016년 9월에 가가지고 2017년 7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이제 호주의 멜버른이란 도시에서 생활을 했었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좀 편한 레스토랑 서빙 일을 했었어요. 현지에 있는 레스토랑 서빙 일을 했었고 이제 부매니저로 레스토랑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거기 가서는 그 농장 같은 데 가서 혹시 일을 하는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보통 다 이제 워킹홀리데이 하면은 농장, 공장 가서 일을 한다는 그런 약간 좀 사람들의 약간 고정관념이 조금 있긴 한데 네. 농장, 공장에 가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정도 비자가 주어져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너무 좋아서 1년 정도 더 비자를 연장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농장, 공장 가서 88일만 일을 하면은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요. 그래서 농장, 공장을 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네. 이거 할만하네요. 네,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제도 자체가 확실히. 우리 시절에는 네. 그런 걸 꿈도 못 꿨는데 정말 난 개인적으로 그런 걸 하고 싶었거든요. 세상은 얼마나 넓을까. 그런 데 가서 맞아요. 생활하면서 배울 것도 많을 것 같고 한데. 맞아요. 정말 축복받은 때에 태어났어요. 어학은 어떻게 해요, 그럼? 어학 같은 경우는 저도 솔직히 말해서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현지에 있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영어로서.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그냥 계속 늘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살려면은 영어를 어떻게든 찾아서 공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부되네. 네, 공부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거기. 그래요? 네. 그럼 이제는 영어 때문에 내가 큰 걱정은 안 하고 생활 영어는 충분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충분히 되죠. 이제 갔다 오면은. 네. 야, 이게 보통 일성 몇 조입니까? 일석 한 10조 정도. 저는 몇 조? 10조? 좋은 점을 한번 쭉 얘기해봐요. 이 대사.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 일단- 늘지. 네, 영어 늘지, 또 견문 넓히지. 넓히지. 네, 또 진짜 세계의 모든 각지의 친구들 다 만날 수 있죠. 만날 수 있고. 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해외 취업이라는 점. 근데 저희가 맛볼 수 있는 거고, 또 뭐 해외 관광도 좀 꽤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당연하죠. 그렇죠? 저희가 그 수입을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네, 갈 수 있는 곳 다 여행을 다니고. 네. 수입에 관해서는 약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자기가 일하는 곳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른가요? 어떻게 네, 돼요? 국가별로 그리고 또 지역별로 그 정부에서 지정하는 최저 시급이 있긴 한데, 네, 저 솔직히 일하는 곳에 따라서 제가 얼마나 받는지는 약간 다르긴 하죠. 그거 받아서 여행 다닐만 해요? 약간 좀 힘들긴 하지만 캐나다 같은 경우는 약간 힘든 면이 있어요. 근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최저 시급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생활을 할 수 있긴 한데, 그래요. 네, 좀 약간 생활비를 아끼다 보면 여행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캐나다 가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네. 이수미 대사.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관광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만큼 제가 네. 최대한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해보고 싶어서 호텔에 지원을 했다가 좀 우연히 호텔 프론트에서 일을 구하게 돼서 네. 저희가 7개월 동안 네. 근무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요. 이런 얘기 들으면은 나도 가보고 싶다라고 하지만은 현장에 가서 또 느끼는 좋은 점만 있질 않고 가끔 어려움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호주 가서 무엇이 좋고 무엇이 어려웠는지 생각과 달랐던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일단 호주가 좋았던 점은 네. 최저시급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최저시급이 18불 조금 넘는 걸로 우리 알고 있어요. 돈으로 우리 하면은? 돈으로 하면 약 16,000원 정도 최저시급이 이게 많이 차이가 나요. 우리 지금 시급보다도 높으네. 많이 네, 높아요. 많이 우리나라 높죠. 시급이 제가 알기로는 7,600원 선으로 알고 있는데 네, 최저시급이 그렇죠. 근데 약 2배가 조금 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번 돈으로 여행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렇군요. 네. 뭐 나라마다 국민 소득이나 물가 이런 것도 다르니까 네, 그렇긴 맞아요. 하지만 그래서 무엇이 제일 좋았습니까? 제가 가장 좋았던 경우는 제가 이제 집에 도움을 안 받고 제가 스스로 혼자 생활을 하면서 제 돈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걸 생활할 수 있다는 점, 제가 꿈꾸는 것들을 이제 누릴 수 있다는 점, 그것이 굉장히 좋았고. 참. 네. 갈 때 비행기 값 그런 걸 본인이 만들어 가지고 가야 네, 돼. 벌어서 조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갈 때 초기 정착 비용이라고들 하는데 네. 초기 정착 비용이 어느 정도 필요해요. 보통 이제 어. 외교부에서는 3개월분을 권장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약 350만 원에서 450만 원 정도로 권장해드리고 있어요. 그건 아르바이트해서 벌었어요? 네,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모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좋았고 또 이제 그냥 모든 게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영어 해외에서 이제 체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자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또 학생 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이래가지고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조건이 일단 없다는 거. 제가 할 때 조건이 없다는 점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어려운 점은 뭐였어요? 확실히 어려운 점은 제가 한국인 친구가 이제 한국에서보단 많이 없고 의지할 곳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외로움을 많이 느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영어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영어로서의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고요. 네. 캐나다에서는 무엇이 좋았습니까?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 자체 선정을 들어보셨을 텐데 로키 산맥. 예. 네, 거기 바로 아래에 있는 작은 그 마을에 계절이 살았기 언제였죠? 때문에 계절이. 저는 여름부터 겨울까지 있었기 때문에 네, 여름은 모든 걸 다 좋고 누리고 겨울은 좀 왔습니다. 춥잖아요, 거기. 겨울엔 영하 30도 정도? 네. 그랬어요. 어떤 옷을 입어도 다 추워요. 그 춥죠. 그래서 좋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일단 거기서? 네 남들은 패키지 여행으로 오는 그 로키 산맥을 저는 그냥 창문만 열면 맞습니다. 커튼만 딱 치면 바로 볼 수 있는 그 엄청 황홀한 광경. 네, 일단 네. 그게 정말 감사했죠. 제가 이런 곳에 살고 있구나 하면서 그 공기를 마시면서 일을 하고 여행도 다니고. 혹시 알버타주 쪽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알버타주. 거기가 엄청 좋은 데고 겨울에는 엄청 춥고 네, 맞아요. 나쁜 점은 뭐였습니까? 어려운 점. 일단 나쁘다기보다 어려웠던 네, 점. 일단 저는 좀 자신감을 많이 가지고 간 편인데도 불구하고 영어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일 자체가 좀 영어 쓰는 폭이 넓었고 뭐 전화 영어, 무전기 영어도 사용했어야 됐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 많이 받은 편인데 그래도 그만큼 제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언제쯤 되니까 얼마쯤 지나니까 영어가 조금 붙던가요? 일단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네, 되니까. 빨리 네, 늘어났네요. 되니까 약간 일하는 것도 다 습득이 되고, 이제 괜히 자신감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네. 좀 스스로 먼저 다가가기도 그래서, 하고, 이렇게 했죠. 특히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까? 특히 어려웠던 점. 네, 제가 네. 컴플레인 받거나 막 이런 경우에는 어, 약간 제가 아는 영어도 고객으로부터? 입으로 안 나오죠. 그러면, 고객으로부터? 네. 그러면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래요. 우리 나대사님, 네. 1년에 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워킹 홀리데이 건으로 나가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1년에 4만 4천 명 정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아유, 많네요. 네, 굉장히 많은 몇천 수치인 명 것 같아요. 정도가 아니고요? 네, 4만 4천 명. 엄청 많은 인원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4만 4천 명이면. 근데 젊은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 많죠? 요즘 좀 많이 증가하는 추세더라고요. 제가 네. 여기 나온 이유도 이제 군인분들이 굉장히 연락을 많이 주세요. 이제 네, 제대 후에 워킹홀리데이를 통해서 좀 많이 발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아, 그건 나이 제한 참 어떻게 돼요? 지금 만 18세에서 만 30세 정도. 이제 나라마다 그럼 조금 전역하고 상이하긴 나면 뭐 좋으네. 네, 딱 네, 좋은 딱 시기인 것 좋죠. 같아요. 네. 그러거나 갔다 와서도 복학한다든지 뭐 이거 네, 나이 충분하겠네요. 네, 완전히 충분해서 저도 제대 후에 바로 갔던 거거든요. 야, 4만 명이 넘어요? 네, 4만 4천 명 정도입니다. 제일 많이 가는 나라가 어디로 알고 있어요? 호주로 지금 약 제일 많고? 2만 명 정도. 1년에 약 2만 거의 명. 절반이네. 네, 왜냐하면 호주가 인원 제한이 없어요. 다른 나라는 인원 제한이 좀 있고 이게 신청 기간도 있는데 호주 같은 경우는 인원 제한도 없을 뿐더러 상시 신청이에요. 그러다 보니 상시? 상시에 신청이 가능해요. 야, 그렇군요. 조건이 아예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호주를 조금 많이 가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카나다 인기는 어때요? 워킹 홀리데이 원하는 젊은이들에게. 네, 제가 알기로는 또 그리고 제 주변 지인들로부터 보면은 사실 캐나다가 좀 희망 국가 중에 1순위 중에 맞습니다. 들거든요. 미래 국가. 네.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까다로워요. 호주에 비해서. 신청을 하고 인비테이션이라고 하는 정부의 초대장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걸 발급받은 사람만이 지원을 할 수 있고 네. 이후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선택받은 자만이 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아, 그렇군요. 혹시 아프리카 지역 같은 데도 있습니까? 대상 국가 중? 아프리카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은? 유럽 지역은 독일? 지금 독일 있습니다. 영국도 있고요. 네. 아, 그렇군요. 프랑스. 네, 프랑스도 있어요. 네. 일본도 아까 있다고 얘기했죠? 네. 네. 워킹 홀리데이 체험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 어떤 것이 있을까? 이게 궁금해요. 단순히 뭐 해외, 호기심, 여행 또는 외국어 좀 배울 수 있는 기회, 뭐 젊은 시절의 경험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갔다 와서 뭘 배웠다고 생각합니까? 이 대사님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큰 점은 네. 견문이 넓어졌다?
견문이. 네. 저는 원래부터 뭐 유학이나 해외 거주, 뭐 해외 취업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있던 그런 학생이었어요. 예. 그런데 뭐 가정 뭐 형편이라든지 좀 비용적인 문제가 솔직히 부담이 되다 보니까 제가 해외에 거주하면서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수단이 필요했는데 그게 네. 워킹홀리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제 전공을 잘 살려서 네. 예, 그러네요. 일을 했기 때문에 또 그게 또 저는 플러스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연결이 되겠는데. 네. 그렇죠. 참 숙식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숙식은. 숙식 같은 경우는 이제 나라마다 사람마다 좀 달라요. 호주의 경우 어땠어요?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쉐어메이트라고 하는 일반 아파트에서 방을 공유하는 시스템도 있고요. 아니면 현지에 있는 그런 가정에서 그냥 숙식하면서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약간의 비용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비용을 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게 이제 현지에 있는 사람들 밑에서 이제 사는 게 조금 더 돈이 많이 들 수 있어요. 왜냐면 안전도 보장되고 네. 숙식이 다 제공이 되니까 조금 더 가격이 센 편은 있습니다. 현지에서 벌어서 그런 것이 다 해결이 되고 여유가 됩니까? 충분히 됩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근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시급이 조금 낮은 국가도 있어서 호주는 아무래도 시급이 세다 보니까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워킹 홀리데이 갔다 와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나에게 플러스 배운 것이 뭘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워킹홀리데이를 생각하는 분들의 목표가 다 돈 혹은 여행, 뭐 외국인 친구, 어학 능력 이런 식으로 다 생각을 하시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확실히 어학 능력과 이제 외국인 친구를 많이 사귄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느 나라를 가던 이제 그 친구들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제가. 그게 되게 좋았던 것 다시? 같아요. 네, 호주가 그럼 다문화 국가니까. 인적 네트워크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네, 전 지금도 연락하고 그렇구나. 네. 항상 연락하고 저는 8월에 또 호주에 놀러 가는데 그때 또 만날 예정이고요. 네. 그래요. 혹시 워킹 홀리데이 여기 선발돼서 가면은 의무 이런 건 없습니까? 이런 건 최소한 해야 된다. 무슨 보고서를 써야 된다든지.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냥 야, 이렇게 정말 좋은 제도가 워킹 있을 수 홀리데이가 있나? 사실 일하는 워킹과 그 저희가 노는 걸 즐기는 홀리데이의 합성어잖아요. 워킹만 하셔도 되고 홀리데이도 하셔도 되고. 네. 그렇군요. 활동은 개인별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팀을 이루어서 단체로 해야 됩니까? 어때요? 나라마다 다른가요? 어떻습니까? 워킹 홀리데이 생활이요? 네, 그냥 생활. 개인적으로 하시면 되고 네. 뭐 팀별로 팀이라기보다는 뭐 친구랑 같이 간다든지 뭐 그런 경우는 많이 솔직히 있긴 해요. 근데 뭐 결국에는 생활이라든지 일하는 면에서는 결국 개인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제 이만큼 얘기를 들으면은 나도 그런 거 좀 하고 싶다 이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또는 부모님들이 이 방송을 들은다면은 야, 너도 그런 거 좀 해봐라 이랬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시작하려는 분에게 팁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엄두를 못 내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 좀 안내를 좀 해주실까요? 두 분 각각. 예. 먼저 나대서부터. 네,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워킹홀리데이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곳에 오시면 이제 각 나라의 통신원이라고 해서 현지 지금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직접 질의응답도 해주시고 우리 젊은이가 네, 현재가 있으면서 네, 그 역할을 해줘요? 네.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야, 확실하네. 네, 저희 외교부에서 확실히 이거를 약간 좀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은 상태여가지고 네.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만 들어오셔도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저희 같은 홍보대사들이 설명회를 매달 개최하고 있어요. 그래, 어디서? 항상 위치는 다른데 저희는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뭐 부산부터 해가지고 뭐 각 이 지역에 홍보대사 있어요. 지역이 다 있어요? 네. 그러면 뜻만 세우면 할 수 있네요. 네, 마음만 있고 관심만 있으면 어떻게든 뭐 찾아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마음 먹은 사람이 어떻게 시작을 하면 됩니까? 맨 먼저. 일단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긴 하죠.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약간 두려움도 많았고 가는 게 맞는 건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희 측에도 그렇게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일단 솔직히 도전을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두 분의 개인적인 꿈은 뭔지 끝으로 그 얘기는 한마디씩 듣겠습니다. 나지원 대사부터.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약간 좀 뭐든지 도전해보자라는 약간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지 약간 군복무 때 조교도 그렇고, 이 워킹홀리데이도 그렇고, 저에게는 좀 큰 도전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아무래도 이거를 무사히 잘 보내고 나니까 좀 이게 확실히 저한테 좀 생긴 것 같아요. 그 도전 의식 같은 것도 그렇고. 예. 그래서 약간 좀 이 소중한 경험들을 살려서 앞으로도 좀 발전해 나가는 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수미 대사는 꿈이 뭡니까?
네, 저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어릴 때부터 막연하게 해외 거주, 해외 취업 이런 거에 대한 동경이 항상 있었어요. 이런 저에게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런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었고 예. 저의 꿈에 한 단계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소중한 기회를 발판 삼아 저의 꿈에 계속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저 스스로를 발전해 나가고 싶습니다. 오늘도 무척 더운데 두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더위가 확 날아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홍보 참 잘하시네. 그리고 여러분의 앞날에 좋은 일이 많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에게 좋은 안내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방 초대석 지금까지 외교부 워킹 홀리데이 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두 젊은이 나지환 홍보대사 그리고 이수미 홍보대사 두 분을 초대해서 워킹 홀리데이 제도와 홍보대사로서 활동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들어봤습니다.